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HLB가 옵티머스에 투자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과연 HLB가 옵티머스에 투자하는 당시에 옵티머스가 수상하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점이 좀 궁금하고 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먼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은 HLB가 투자했던 시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6월 11일에 옵티머스에게 300억 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그 전 4월 24일에 100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으로 보면은 400억 원 토탈로 그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돈을 넣었고요. 그러면은 6월 11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전 유튜브 영상에 옵티머스에 관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옵티머스는 18일이 환매일이었는데요. 17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환매 중단 요청을 했고요. 자, 이런 배경 지식하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네이버 뉴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는 옵티머스로 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정렬이 있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HLB가 투자했던 당시 6월 11일을 기준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뭔가 수상하다는 뉴스 기사들이 나왔었는지 아니면은 아예 없었는지. 이거 검색할 때는 이 처음 시작하는 날짜나 뒤에 날짜나 똑같이 줘야지 검색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6월 11일 HLB가 옵티머스에게 투자를 했던 그날 뉴스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투자하던 당시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지금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그렇지 그 전에는 그냥 일반 자산 운용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뭐 뉴스 기사화 될 그럴 게 없었죠. 판매 중단이 됐으니까 뉴스 기사화가 된 겁니다. 혹시나 해서 12일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마찬가지 적용하기 누르면은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에 관련된 것은 HLB가 투자할 당시에는 전혀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환매 중단이 되는 요청을 한 17일에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에도 없죠. 왜냐? 17일에 요청을 했으니까 그날 뭐 바로 기사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을 진짜 환매가 돼야 되는 그 만기일의 뉴스 기사를 검색하면은 야, 문제가 생겼다. 바로 뉴스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딱 첫날이잖아요. 6월 18일 첫날이니까 이게 페이지 수가 하나예요. 1이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6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뉴스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HLB를 포함해서 그 옵티머스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뭐 압수수색했다, 출국 금지했다, 뭐 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다 투자했다. 그런데 이제 6월 18일은 첫날이니까 별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 HLB 입장에서는 6월 18일에 이거 뉴스 기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장 빨라야 6월 18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HLB 6월 18일 주가로 왔는데 여기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장일이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이 있어서 6월 18일 날 이 음봉이 정말 저거랑 관련이 있는지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장일이랑 관련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부터죠. 계속 이제 우하향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회사에서 밝혔죠. 투자를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리면은 HLB가 옵티머스에게 400억 원, 총 400억 원 투자를 할 당시에는 아마도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뉴스 기사들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HLB도 하나의 기업일 뿐이지 뭐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옵티머스랑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의 뭐 친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또 문제가 있다면 돈을 넣지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몰랐을 거라 생각하고 진짜 이게 뭐 참 운명의 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6월 5일에 유상증자 돈이 회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11일에 돈을 넣고 그 다음에 18일에 이렇게 환매 연기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지금 이러한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뉴스 기사가 나온 6월 18일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돌려막기 또 터졌다. 옵티머스 5천억 환매 연기라고 나왔는데요. 부실 채권을 투자한 다음에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간 펀드 명세서까지 조작을 했다라고 했고요. 이 조작을 했다는 것은 좀 의도가 악질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운영 중인 투자 상품에 공공기관 뭐 매출 채권 펀드 이런 것들에 안정되게 해서 3%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데다가 한 게 아니라 부실 채권 같은데 투자를 한 다음에 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람이라고도 많이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2년 동안 펀드 명세서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판매 증권사들도 몰랐어요.
그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에 이 조작해서 그 예탁 결제원까지 보내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펀드는 옵티머스 펀드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400억 규모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 전문 투자형 사모 투자 신탁이 만기 상환이 어렵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에 잘못되면은 그 뒤도 지금 상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공공기관 지방단체자로부터 받을 매출 채권을 편입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연 3% 안팎의 수익을 내는 펀드인데 이게 만기는 6개월이고요. 이게 지금 그 상환이 어렵다. 왜 이렇게 안정적인 건데, 이건 게다가 공공기관이랑 지방자치단체 건데 왜 만기 상환이 어렵냐? 이거 얘네한테 투자 안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 투자했냐? 부실 사모 채권을 인수한 다음에 펀드 돌려막기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토탈로 친 거는 8천억 가량이 팔렸다고 해요. 현재는 이제 3천억 가량 상환이 돼가지고 잔고가 한 5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400억 원이 HLB 돈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 조작했어요.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랑 펀드 명세서까지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도 엄청나게 큰 금액, 물론 워런 버핏한테는 크지 않겠지만은 일반인들은 뭐 만져보기도 힘든 그 돈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기를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초고수거든요. 재무제표는 그냥 쓱 보면 다 알 거예요. 하지만 그런 워런 버핏도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잘못해가지고 한 8천억 원인가 손실을 봤거든요. 왜 당했냐? 워런 버핏 같이 재무제표 잘 보는 사람이 왜 당했냐? 조작했으니까. 재무제표 자체를 조작하면은 아무리 이거를 잘 보는 사람도 그냥 당하는 겁니다. 조작이 됐으니까, 숫자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계약서, 펀드 명세서 이런 거 위조를 하면은 당연히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HLB가 옵티머스를 잘 몰랐을 걸 가능성이 또 있는 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라임 자산운용과 달리 큰 존재감이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 자산운용사였는데, 그 라임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1위였죠. 그래서 많이 유명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듣고 보고 그런 것들도 많았을 텐데, 옵티머스는 그런 정보들이 전혀 전무했겠죠.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옵티머스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또 라임이랑 비슷해요. 5천억 원 환매 중단 위기. 그래서 채권 투자한다고 했더니 공공기관 특히 안전한 거, 그래서 3% 안정적으로 준다고 했더니 부실 채권만 매입을 해가지고 또 펀드 사기가 터졌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매출 채권을 싸게 사들여가지고, 매출 채권이니까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매출채권을 내가 더 싸게 삽니다. 얘네는 현금화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 같은 거 쌓아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돈을 빨리 현금화 시켜서 이걸로 또 뭘 하든 하고 싶을 텐데, 이거를 유동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옵티머스가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싸게 받겠죠. 조금 더 할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결국에는 또 받게 되잖아요. 돈을. 그러면은 한 3%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뭐 3% 할인 때려서 이거 샀겠죠. 그래서 이제 만기 6개월 단위로 성공적으로 수익률 돌려주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법인용으로만 판매하다가 개인 큰 손들에게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HLB는 여기에 해당했겠죠. 법인용으로 이제 팔았는데, 이제 펀드 가입을 예약하는 고객도 생겨나고 인기가 점점 이제 쌓이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부실 사모채권 고객 자금을 빼돌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들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펀지 사기죠. 폰지 사기, 피라미드. 그리고 이제 여기 사기 구조를 보면은 이제 부실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옵티머스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공공기관 협력사 매출채권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투자를 미집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안 하고요, 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 사모채권을 활용한 게 라임 사기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환매 중단됐던 거는 지난해 2019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팔렸다고 하고, 지난달에도 많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5월달이죠. 문제는 이제 라임 사태 터지면서 이게 강화가 됐겠죠. 그래서 판매사들을 이제 기존 사모펀드를 실사하고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이게 위조됐으니까.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가 있고 펀드 명세서도 있고 다 확인하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위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매입을 약속한 확정금리형 매출채권, 딱 봐도 엄청나게 안전해 보이죠. 절대 돈 떼일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실제로 위조였던 거고요. 실제 펀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없었습니다. 왜냐? 애초에 이거를 매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실체가 불분명한 장외기업의 부실 사모채권들로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백한 사기죠. 그래서 라임과 비슷하다. 그래서 부실 사모채권 사채로 자금을 가로챈 것이라고 하고요. 만기 상한에 맞춰서 폰지 사기처럼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막아준 거죠. 기존 펀드 수익을 맞춰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무역금융펀드처럼 이게 시가가 없어요. 이런 비유동자산의 기준가를 또 조작한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뭔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거의 뭐 사기 수준으로 지금 펀드를 운영한 거죠. 전혀 완전 딴판인 것에 지금 다 돈을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점도 있었는데요. 이 펀드 사무수탁 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제를 노렸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부실 사무 사채를 편집해 놨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보고를 할 수는 없죠. 이제 사무수탁을 맡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펀드 명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게는 부실채권 매입을 지시를 하고 수탁사무기관에게는 허위 기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멀쩡한 채권이 편입돼 있었던 겁니다. 이거 위조가 된 거죠. 아까 여기 다시 보면은 여기서 매출채권 이거 투자를 미집행했죠. 이거 사야 되는데 실제 이거 안 샀어요. 이거를 안 사고 산 거는 이거예요. 부실기업. 그런데 이 펀드 사무 수탁사 예탁원에는 매출 채권으로 변경 지시한 겁니다. 이걸 사서 이렇게 변경한 거죠. 그리고 이 수탁은행은 부실 채권을 보관. 그러니까 얘가 사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이거 산 게 아니라 이거 산 거를 이렇게. 그래서 사무수탁회사는 뭐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영회사 지시하면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노린 거죠.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브로커와 공모의 사기를 벌인 거라면 옵티머스는 이런 관리체제 이거에 구멍을 노려가지고 이거 예탁결제원도 좀 문제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